서기 221년 유비는 관우의 복수를 위해 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형제의 막내인 장비는 군사 1만 명을 인솔하여 낭중에서 출발해 강주에서 유비군과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유비 진영으로 장비영의 도독이 표를 올렸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에 유비는 이렇게 읊조립니다. 장비가 죽었구나. (221년) 오나라 침공을 준비하던 중 장비는 부하인 번강과 장딸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장비의 죽음은 결국 이릉대전의 대패로 이어집니다. 장비의 죽음에 대해 삼국지연의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관우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진 장비가 오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하던 중 조의의 표시로 쓸 흰색 갑옷과 흰색 기를 사흘 안에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부장인 번강과 장달이 이는 불가능하니 말미를 더 달라고 하자 장비는 이 둘을 흠씬 두들겨 패고는 말미를 오히려 다음날까지로 줄여버립니다. 번강과 장달은 장비가 병사들을 가혹하게 다루기 때문에 만약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둘 다 장비에게 목이 달아날 것이라고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은 잠을 자고 있던 장비를 살해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삼국지연의의 각색입니다. 실제 정사에서는 막 출발하려고 할 때 장비 휘하의 장수 장달과 번강이 장비를 죽이고 그 수급을 지낸 채 물길을 타고 내려가 송건에게로 달아났다. 라고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과연 장비는 정말로 부하들을 심하게 매질하였고 그 반발심으로 살해당한 것일까요? 삼국지연의에 의해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은 인물 중 1위는 아마도 장비일 것입니다. 연의에서 장비의 이미지는 용맹하지만 지략이 부족해 실수를 많이 하는 단순 무식한 이미지입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도 많아서 여포에게 합의성을 빼앗기기도 했으며 앞뒤 안 가리고 도구를 매질한 인물도 장비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사에서 장비가 술을 좋아했거나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포에게 합의성을 빼앗긴 이유는 상관인 조표가 여포와 내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구를 매질한 인물 역시 장비가 아니라 유비 본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장비는 용맹함은 물론이고 군대의 지휘, 전술, 전략 모두 뛰어난 용장이자 지장이었습니다. 유비가 촉을 정벌하고 한중을 얻게 된 공적은 장비가 없었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실제로 부하들에게 가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사에서 이에 대해 관우는 병졸들을 잘 대해주었지만 사대부에게는 교만했고 장비는 군자는 경의했지만 소인은 돌보지 않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비가 경은 형벌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벌써 지나친데 또 매일 장정들을 채찍질하고는 그들을 좌우에 있게 하니 이것은 화를 초래하는 길이요. 라고 경고했지만 장비는 이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정사의 이 기록에 의거해서 연의에서는 번강과 장달을 매질한 이벤트를 각색해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의 죽음에 대한 이런 연의의 각색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따릅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조운, 제갈량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비는 대군을 일으켜 오와 전쟁을 준비했으며 귀신 같은 송권 역시 유비가 전쟁까지 일으킬 줄은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주 정복은 여몽의 대전략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주 목적은 장강의 물길 확보를 통한 오나라의 방어에 있었습니다. 송권은 위와 촉의 협공이 가장 두려웠는데 형주 정복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장강이라는 자연적인 수비 라인을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송권은 육손을 대도독에 임명해 형주로 파견하며 유비의 침공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릉대전 발발 전 장비가 사망합니다. 두 번째는 장비가 만들라고 주문했던 흰 갑옷과 흰색 기입니다. 관우는 219년에 사망합니다. 장비의 사망연도는 221년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장례를 치른 이후 이미 한참 지난 시점이어서 장비군이 굳이 흰 옷을 입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또한 장비는 연의에서의 이미지와 다르게 실제로는 상당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장비가 애초에 물리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만들기 불가능한 양을 주문하고 강요하며
억지를 부렸다고 보기에는 매우 이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번강과 장달의 상태입니다. 연희에서는 번강과 장달이 심한 매질을 당했다고 묘사합니다. 고대의 채찍질 및 장형은 오늘날의 단순 매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 번강과 장달이 50여 대의 심한 채찍질을 당했다면 거동을 할 수 있을지는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비의 막사에 몰래 진입해 장비의 수급을 취한 이후 곧바로 오나라로 도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의문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비는 수만 명의 군사를 지휘했던 지휘관입니다. 정말 매질로 초죽음이 된 번강과 장달이 그리 쉽게 장비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우선 삼국지연의에서 번강과 장달이 장비를 죽이는 전 과정은 실제 고대 병영의 기록에 의거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전국시대 군사 고전 병법서인 우료자의 기록에 따르면 고대 중국의 군대가 진을 세울 때는 대략적으로 좌군, 우군, 정군, 후군의 자체 진영을 꾸립니다. 그리고 지휘관인 장군의 진영 주변에는 성벽을 세우고 도랑을 채우며 군령 없이는 사병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삼엄한 경비 체계를 갖춥니다. 또한 검문소가 설치되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적의 기습과 아군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진영 내외의 다양한 거리에 촘촘하게 설치됩니다. 야간에는 막사들 간의 암구호가 설정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장비가 아무리 술에 취했더라도 번강과 장달이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장비의 막사에 진입해 장비를 살해 후 영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은 만약 번강과 장달의 뒤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장비 암살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번강과 장달은 연희에서처럼 심한 매질로 초죽음이 된 상태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비가 조은과 제갈량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군을 일으켜 오나라 침공을 계획했을 때 송권 역시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관우 참살로 손유 동맹의 와해는 예상했었지만 설마 유비가 대군을 일으켜 복수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듯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송권의 대처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위나라에 칭신하며 우금을 돌려보냅니다. 가장 우려했던 위와 촉의 협공을 송권은 조비의 머리를 조아리며 극복합니다. 그리고 육손을 대도독에 임명해 장강을 끼고 수비 라인을 구축했으며 아울러 제갈근을 사자로 보내 화해를 위한 노력도 기울입니다. 당시에 할 수 있는 수단은 총동원해서 전쟁을 막아보려고 했으며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대비도 철저했습니다. 그렇다면 송권은 수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강주로 달려오는 장비군에 아무런 대비도 안 했을까요? 만약 당시 상황에서 장비가 제거된다면 송권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일시에 타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비 피살의 배후에 송권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합니다. 장비가 부하를 함부로 대한다는 사실은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이니 당시에도 널리 알려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 송권에게 있어 번강과 장달은 장비의 제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수단이 됩니다. 아무리 번강과 장달이 장비의 부장이라고 해도 경비가 삼엄한 진영에서 장수를 살해하고 수급을 취한 뒤 적국으로 도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본인들의 목이 날아갑니다. 정말 장비가 죽일까 두려웠다면 차라리 그냥 몰래 도주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전투 중에 극렬하게 저항하다 투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송권이나 조비가 받아주지 않을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비의 수급을 취해 투항하는 것이 본인들의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큰 대가를 보장받았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더불어 송권이 물길을 이용해 오나라까지의 도주로를 확보해준다면 그들이 장비 살해 계획을 실행에 옮겨서 성공하는 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번강과 장달은 장비의 수급을 취한 후 즉각적으로 위나라가 아닌 오나라로 도주를 합니다. 장비 죽음의 배후에 송권이 개입되었는지의 여부는 생각해 볼 만한 가설이지만 이 가설의 실제 사실 여부는 번강과 장달, 그리고 오직 송권 자신만이 알 것입니다.
연희에서 유비는 장비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크게 외치며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깨어난 이후 그는 심하게 낙담하며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대로 분노에 흑화한 후 우리가 전에 알던 유비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쟁을 일으킨 후 무너집니다. 그러나 실제 정사에서 유비는 장비 진영에 도독이 표를 올렸다는 소식만 접하고도 장비가 죽었구나. 라고 읊조렸을 뿐입니다. 연희와는 다르게 매우 차분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었다는 듯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발생해서 더욱 안타까웠던 죽음. 장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